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4월 15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올려드리니 오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상승 종목 이 얘기를 좀 할 거고, 이 카페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그 3분봉 단타 매매 일지를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영상 중간에 좀 이것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르헨티나 곡물 운송업자 화물 운임 인상 요구 파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곡물 이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오늘도 상승이 나왔었고, 하지만 이 사료주 중에서 오후장이 무너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곡물 재료로는 지금 계속 곡물 가격 상승, 이 재료가 힘이 좋은 재료로 새로운 테마가 막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재료라도 오전에 올라갔던 그런 곡물 관련 테마가 있을, 또 오후에 올라갔던 관련 테마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분봉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면서 테마를 분류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완화 기대감으로 건설주가 좀 상승을 했고, 이 18일날 거리두기 전면 해제 소식으로 영화관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유 가격 상승에 따른 곡물 운송업자 4일째 파업한다라는 그런 얘기고, 파업을 하는 이유는 경유 가격이 최근에 이제 경유 가격 상승으로 운송을 하더라도 기름값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운송 요금을 상승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한창 곡물을 수확해야 될 시기로 이번 파업이 좀 타격이 클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이제 이런 운송 문제가 곡물 가격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사료주는 오전장 강세 테마와 오후장 강세 테마로 좀 나뉘었습니다. 오전장 강세 테마는 이제 한일사료, 그다음에 현대사료, 그다음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이 이 같은 테마로 해가지고 상승을 좀 했고요. 그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업자로부터 곡물을 구매해서 전 세계 수입업자에게 판매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통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 종목이 수혜를 받아서 상승을 좀 했고요. 오후장 강세였던 종목은 곡물 운송이 어려워지다 보니 각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농기계 관련주가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근데 제가 계속 며칠 전부터 얘기했던 게 곡물 재료가 이제 계속 나와가지고 좀 안 맞긴 하지만, 근데 이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테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 재료의 끝자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료주가 밑 바닥권에서부터 높이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현대사료를 오늘 얘기를 하면은 이 바닥권에서 올라갔다가 조정이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분명 이 바닥권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한일사료도 오늘 상한가를 좀 갔고,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원래 또 대장이었죠. 이 바닥권 대비해서 벌써 100%가 올라가 있는 이런 자리에서 그동안의 테마 대장이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더 이상 올라갈 구간이 없어서, 올라가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 그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힘이 부족해서 이 종목 대신에 새로운 이제 테마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하는데, 또 월요일 돼서는 또 곡물 재료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새로 테마를 엮어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일단 테마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발주들까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이 후발주들이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주가가 고점에 다다랐을 때 이 선발이었던 그 미래생명자 원래 테마의 대장이었던 이런 종목들의 위치가 원래는 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이 돈이라는 게 이 시장의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발 대장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원래 앞에서 만들어졌던 선발 대장주들은 좀 빠지는 성향이 있는데, 지금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특별하게 나오지 않고 계속 주가는 위에, 그러니까 이런 고점 구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한 번에 막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계속 막 밑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모습보다는 뭐 점차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는데, 이 곡물 관련 후발 대장주들 쪽으로 돈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은 미래생명자원 같이 이 종목이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이 잘 안 나와주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재료 측면으로는 계속 지속될 만한 그런 재료는 맞지만, 이런 고점 구간에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만약 이 곡물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새로운 이 테마에서 많이 안 올랐던 곡물 관련된 이슈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르기 전의 모습이었던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도 이제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다 치더라도 현재의 재료 자체는 2달, 3달 전부터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새로움이, 그러니까 신선함이 떨어집니다. 바닥권이라고 할지라도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테마가 총 2개 정도로 좀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곡물 관련된 테마로 일단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대장의 모습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이 1시 30분에 상한가를 만들어주면서 이게 오른쪽이 이제 분봉입니다. 이 상한가를 만들기 전에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한번 거쳤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신성홀딩스를 보니까 오늘 모습은 신성홀딩스가 대장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해가지고 쭉 주가를 상승을 시켰던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10시 54분에 상한가를 만들었던 종목이라 이 종목이 테마의 대장으로 좀 보여지고 아침부터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었고, 그다음에 이 같은 테마에서 상한가를 2개를 만들어준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현대사료를 잠깐 봤을 때 같은 테마의 종목이 상한가를 2개를 갔는데, 그다음 3등주였던 이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가를 만들어줄 만한 그런 돈이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후장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던 게 물론 이 상한가를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오후장에 약세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맞진 않지만 그래도 이 위에 있는 4개의 종목, 샘표까지 해서 4개의 종목은 모두 아침부터 일찍 상승을 한 모습이 있었고 오후장 들어서는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던 그런 테마입니다. 근데 반대로 곡물 관련된 후발 종목들은 이 차트를 보시면은 오후 1시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후장에 들어서 강세인 모습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우성도 이제 오후장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남해화학도 비슷하게 얘는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 상승을 했던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후장에 들어서 돈이 더 크게 들어와 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제 같은 테마로 이 곡물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냥 테마를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지만, 근데도 이제 분봉의 모습이나 이 같은 테마에서도 같은 재료에서도 테마가 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분봉의 모습을 확인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카페 회원님께서 올리신 종목 중에 샘표를 하셨는데, 샘표의 일봉입니다. 일봉은 뭐 이런 그 정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해볼 수는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셨던 구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보셨냐라고 보면은 아침에 여기를 이제 1차 파동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순간 조정 구간 후에 여기를 2차 상승으로 본 뒤에 4등분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가지고 매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점 구간 그리고 여기 고점 구간을 이어가지고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하신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제 뭐 매도 알려드렸던 타점에서 매도를 하셨거나 하신 모습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 매도를 한 11시 근처에 좀 높은 데서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댓글에도 적어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에서 힘이 부족했던 종목이라고 이제 제가 그 댓글로 좀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를 댓글을 달 때가 종목을 정리를 한 게 아니었고 당일에 이제 저는 요즘 진짜 당일에 주식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만 좀 보지 장중에 올라가는 종목을 안 보다 보니까 그 샘표보다 분명 더 대장주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장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장은 신성홀딩스였습니다. 신성홀딩스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모양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여기를 이제 1차 상승 구간이라고 보고 여기 조정, 그 다음 여기 2차 상승, 여기 2차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4등분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서 기다려보고 여기서 기다려봤을 겁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샘표라는 종목이 오늘 여기서 이런 식으로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4등분선 그어서 매수하고 이제 올라갈 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앞에 있었던 대장주가 상한가를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매매가 가능했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3분봉 단타 매매를 할 때는 꼭 대장이 어떤 종목인가를 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종목, 그냥 진짜 대장주에서만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차트는 참 좋아요. 차트를 봤을 때 뭐든 이제 이 끼워 맞추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1차 상승이 나오고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했지만 여기를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조정이었다가 2차 상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서 매매를 했다. 물론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진짜 단타 매매로서 이 살아남고 싶으시다면은 이 시장에서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 테마의 대장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한번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지만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났으니까 제대로 된 기법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모양이 나온다. 그러니까 1차 상승했다가 하락이 나오고 이제 2차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4등분선을 그으니까 4등분선 그어서 매매를 하면 다 되는구나 라는 거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기법에 빠져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종목 선정이 우선이고요. 그래서 만약 제가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차피 매매 못 했겠지만 신성홀딩스 여기서 4등분선 그어가지고 여기 기다리고 여기서 기다릴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대장은 딱 뻔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어차피 안 떨어졌죠? 안 떨어지면 어차피 손해는 아닙니다. 예,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굳이 매매를 하겠다. 뭐 자리도 안 나오는데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그리고 이게 계속 혼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소액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면은 왼쪽이 주봉이고 오른쪽이 일봉인데 그 신성홀딩스부터 보면은 얘도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서 또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 한일사료도 이제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동이 나오고 조정 후에 상승이 나와줬죠. 상승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 봤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좀 그 만약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고점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물량을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재료가 더 추가적으로 이어져서 돌파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조금은 확률이 떨어지니까요. 현대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료도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하면은 여기 이제 매수했고 이제 올라가서 이 구간이 이제 매도 구간이 1차 매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닿을지 안 닿을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 구간 자체 여기 밑에 구간보다 윗 구간은 위험한 구간이다. 왜냐?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샘표 아까 한번 일봉으로 좀 봤었고요. 그다음에 대동기어입니다. 대동기어도 오늘 농기계 관련해가지고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그다음에 우성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근데 별로 눈에 띄진 않고 그다음 남해화학이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얘도 같은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바닥권에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에 있는 정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여기를 일단은 저는 좀 매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일단 매도를 좀 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차기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건설주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차기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재료 자체는 전부터 계속 노출이 되었던 재료고 실제로 이제 재건축을 이제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오피셜로 이제 재건축을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까지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상승했다가 이제 빠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역배열인 모습을 계속 120선을 못 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이 재건축 저는 이제 건설주를 그래도 좋게 보고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역배열인 자리에서 이 오늘 동신건설이 상승이 나와줬는데 그래도 이 역배열은 그동안에 이 위에서 물려있던 개인들의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돌파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책으로서 완전히 오피셜 된 내용이 나오고 쭉쭉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재개발을 한다라는 이슈 자체가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종목을 볼 것 같고 일성건설도 이제 많이 상승했다가 이제 조정 후에 좀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하임, INT도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일 월요일 거리두기 전면 해제 소식 영화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영화관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4월 25일부터 해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4월 25일 전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지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영화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이런 박스권 내에 이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주는 양봉이 나와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추가적으로 볼 생각이 이런 게 이제 25일 날이라는 그런 재료가 있으니까요. 예, 그거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얘를 관심 종목에 좀 넣어서 보겠고 뭐 뉴도 영화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승했는데 아직까지 뭐 거래대금이 많이 크게 터지면서 이런 정고점을 넘어주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로는 디젠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뭐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4월 7일 날에 종목을 뽑으면서 방산주를 하나 뽑은 적이 있습니다. 방산주를 어떤 관점으로서 이제 뽑았었냐면은 15일 날에 이 태양절 그러니까 뭐 김일성 태어난 날 해가지고 뭐 110주년인가 뭐 그런 얘기로 해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15일 날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에 이때 이 종목이 이제 발굴을 했을 때가 이런 양봉이 나올 때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차트의 모양 여기서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에서 매집을 한 흔적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구간 이게 만약 떨어지게 되면은 15일 전에 만약 떨어지면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15일 날에 슈팅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 발사를 하면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110번째 태양절이자 김정은 집권 10주년 열병식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병식조차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 주가 결국에는 스페코라는 종목이 이 만약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쐈다 하면은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탄력을 받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아무런 액션이 없고 열병식을 안 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결국에는 이런 기대감이 꺾이면서 하락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는 주가가 많이 빠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뭐 지켜보고 하겠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는 15일 날, 그러니까 원래 재료가 있었던 날에 원하는 흐름이 안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해 두시고, 뭐든지 이런 재료가 일정이 있는 매매 자체는 그 전날에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실 매도할 구간은 아니었죠. 뭐 매수를 여기서 한다고 치더라도 매도할 구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파악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쇼박스도 뭐 같습니다. 25일 날에, 그러니까 25일 날 뭐 해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그 전에 한번 떨어졌다가 이런 떨어지는 조정 순간에 매수를 한번 했는데, 이제 만약 그 25일 전에 그 해제 확실하게 음식물 섭취 물론 해제가 되기 전에 주가가 한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상승을 이제 바라보고서 조정 시에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정은 왔는데 크게 반등 없이 한다라고 하면은, 반등 없이 시간만 25일이 지나고 하면은 재료는 별로 쓸모가 없는 재료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젠스가 30%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고요. 뭐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은 전에 이게 상승했던 게 전년비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상승했던 그런 모습은 있고, 또 새만금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인수위에서 13일 날에 새만금을 방문한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새만금, 그러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테마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스타 아시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연상을 갔는데 별로 안 본다고 했고요. 동방선기는 세계 1위 소형 모듈 원자료 기업인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동방선기는 기존에 이제 산업용 배관자재 전문 제조업체인 이번 투자를 통해 SMR 사업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종목 움직임 보면은 디젠스고요. 혹시 이게 그래도 이런 차트 만들어 놓는 자리는 있어가지고, 이게 일단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고, 차트가 그래도 1차 상승 구간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그 새만금 이런 기대감으로는 한번 떨어질 때 매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스타 아시아홀딩스는 건들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방선기 원전 관련으로 조금, 원전 관련 기업을 투자를 했다 하면서 오히려 이제 원전주로 좀 같이 엮여가지고 상승을 할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은 일동제약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일동제약은 하락한 이유가 세무조사로 인한 악재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이제 시어노기 제약과 함께 임상했던 그 약의 부작용은 이제 보도 해명을 한 상태인데, 근데 일동제약은 하락을 하고 일동홀딩스는 상승을 했는데, 이 세무조사가 아무래도 좀 엮여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도 하고요. 일동제약 오늘 오히려 이렇게 좀 빠졌지만, 일동홀딩스는 오늘 5.53%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넥슨게임즈가 이제 합병을 하고 나서 좀 합병 재료가 소멸돼서 이제 고점에서 하락을 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안랩이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넥슨게임즈고요. 고점 구간에서 이제 좀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동안에 상승을 했던 재료 자체가 이제 합병 이슈로 상승했다라고 치면은, 이제 그 합병이 끝나고 나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하고, 안랩은 좀 되게 신기하다고 해야 될지, 아무튼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반등이 크게 없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이 종목에 좀 물려 있습니다. 이 종목이 물려 있는 상황이고, 물렸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차피 그 2차 매수, 그러니까 1차 매수는 지금 여기서 사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여기서 바로 사지는 않았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움직임이 좀 보여지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2차 매수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물려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냥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항상 이제 올려드리는 종목들, 저는 이제 종목을 이런 식으로 맨날 분류를 하지만, 바로 다음날에 뭐 상한가를 갔던 종목에서 다음날 주가가 더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움직임에서는 매매를 안 합니다. 절대 요즘에는 이제 아예 안 하고요. 이게 또 안 맞다라고 또 판단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 그 종목들 뽑을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LNF 같은 종목들이 이 전에 이제 가장 강한 종목의 모습, 이렇게 45도 각도로 5일선을 안 깨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을 4등분선 그어가지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보겠다라고 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해놓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매주마다 이제 그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다가 뭐 4월 11일 관심 종목 해가지고 계속 매주마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 떨어질 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대부분 앞에서 매일매일 종목들의 재료를 분석을 해놓기 때문에 떨어질 때 재료를 파악하고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들을 선정해 놓는 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으겠습니다.